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오늘은 이 소위 조중동이라고 불리우는 주류 언론들이 왜 문재인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그 방향과 신념을 보여주는 그런 정책과 인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22일에 4대강 그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또 그에 앞서서는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그리고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를 임명을 했고, 이 문정인 교수가 또 바로 어떤 대북 문제에 대해서 내놓는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책실장으로는 장하성 교수를 임명을 했고요. 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김상조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중앙지검장으로는 지난 최순실 그 특검 때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검사를 내정을 했는데, 이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는 그 최서원 씨가 재판에서 고영태 일당하고 음모를 했던 그 문제의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다 이런 진술을 해서 또 지금 벌써 시끄러운 상황이고, 이 검찰 인사에서 이 검찰에 지금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전혀 동의를 받거나 제청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함으로써 이게 또 엄청난 파장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인사 발표를 보면은 이름만 들어도 벌써 무엇을 목적으로 임명을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책 발표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주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데, 보수 성향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정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그런 정책과 인사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보수 국민들은 아예 국민들로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기는 뭐 보수를 불태워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촛불 시위자들만 국민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절반의 국민들의 민의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는 그런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문재인 정권의 행보에 대해서 좌편향 언론들은 뭐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성원을 보내고 있는 느낌을 받고요. 또 문제는 우익의 주류 언론이었죠. 이제 더 이상 뭐 우익의 주류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게 돼버릴 정도가 된 조중동입니다. 지금 좌파 성향으로 지금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조중동 중에서도 중앙일보는 극좌 언론 못지않게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이고 그야말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선과 동아가 문재인 정권에 또 대단히 순화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일보의 경우를 보면은 그동안에 뭐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같은, 그리고 온라인 매체인 오마이뉴스와 같은 이런 극좌 신문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색깔과 사실을 보여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새롭게 말씀드려야 될 게 없습니다. 그 사주라고 하는 홍석현 전 회장이 통일외교특별보좌관에 임명이 되고 또 뭐 대미 특사를 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지금의 정권과 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가 되고, 이제 더 이상은 뭐 보수라는 말을 여기다 붙여서는 절대로 되지 않고 주류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하고 동아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대단히 이 두 매체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그 언론 전체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DJ 때나 또 노무현 정권 이후에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좌편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래도 이 조선 동아만큼은 중도 보수 성향을 띄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 조선 동아조차도 좌편향적인 그런 논조를 보이고 색채를 띠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선 동아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지난 그 탄핵 사태를 야기했던 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론지라고 주장을 했던 언론들이 허위 날조 기사를 내고 허위로 밝혀져도 전혀 뭐 정정보도라든지 사과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이미 이들을 우리가 정론지라고 부를 수 있지 못한 거죠. 우리 사회를 보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좌우의 구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정치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의도를 가보면은 밤에 이제 뭐 여러 유흥업소나 또는 술집도 있고 바도 있고 한데 여기에 모여 앉아서 뭐 술을 마시거나 하는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성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국회 보좌관들도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좌파 의원들의 보좌관 또 이 보수 그 우파 의원들의 보좌관들끼리도 밤에 이렇게 서로 만나면 서로 뭐 싸운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뭐 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서로 뭐 소문에 듣자니 노회찬 의원이 보수 의원의 보좌관한테 물벼락을 맞은 적도 있다 이렇게 하고 물론 또 이 우파 진영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또 좌파 진영의 그 의원들로부터 그런 어떤 폭력을 당하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 이 정도로 그 좌우의 구도가 지금 이 사회가 완전히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좋게 말하자면은 뭐 우리가 뭐 보역의 구도도 또 따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그 이념적 지형 안에서 보면은요 아직은 그래도 보수 우파 성향의 국민들은 35% 정도는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이 언론 지형을 놓고 보면은 보수 우파 매체가 10%도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거는 이른바 그 균형을 잡아주고 있던 조중동마저 좌측으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다른 매체는 몰라도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조선일보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정말 문제 많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고 있을까? 이걸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 지금의 그 조선일보의 입장이랄까 그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조선과 동아의 위상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 이 공룡화되는 포털 사이트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미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 그동안 동아일보는 사실 조선일보가 가는 방향에 많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편이었고 신문의 그런 그 방향성 문제는 조선일보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조선일보의 경우는 KBS에 비하면은 사실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못 미쳤죠. 약한 편이었는데 다만 주류 지식층, 요즘은 지식층이 과연 우리가 지식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어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 소위 주류 지식층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 KBS보다는 조선일보가 조금 더 강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바로 이 조선일보의 기자들이 노무현 정권 이후에 세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송희영 주필, 이분이 그 조선일보 내부의 인사 문제를 상당 부분 관여하면서 자기하고 그 성향이 같은 이 호남 쪽의 기자들을 대거 중용을 하면서 그 세대 교체 또 성향 변화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 포털 사이트, 이 거대 포털 사이트를 등에 업고 온라인 매체들이 이제 돈만 내면 주류 매체들이라고 하는 거대 매체들하고 차이가 없는 그런 노출 빈도를 갖게 됐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점차로 가속화되면서 줄어드는 거죠. 물론 이 개인들이 SNS를 통한 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또 적극 이용하는 면이 커졌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한 또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털 사이트하고 사회 관계망 즉 SNS의 서비스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감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종이신문의 그 부수가 줄어들면서 말하자면 이 페이퍼 매체들,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이제 줄어드는 세계적인 추세 때문이다라고만 우리가 평가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크게 우리나라만의 그런 어떤 또 특별한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선일보 실력이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조선일보의 그 어떤 기자들의 어떤 실력, 과거의 조선일보가 보여줬던 그런 어떤 집중적인 그 기자 정신과 탐사 보도의 역량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것도 우리가 문제로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를 꿰뚫고 리드를 하는 그 과거 탐사 보도를 바탕으로 한 언론의 통찰력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 조선일보에서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 실력이 약해진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간부 자리에 앉았던 그 호남 계열의 기자들이 자신들의 그 비슷한 성향의 기자들을 많이 또 뽑았던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희영 주필 같은 그 조선일보를 들었다 놨다 했던 이 사람의 그 영향도 상당히 컸고, 또 한 가지가 또 중요한데 조선일보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또 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처럼 권력으로서 군림하려고 했던 그런 경향도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부터 사실 그 언론이 권력의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제4부의 권력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행정, 사법, 그리고 입법부만 권력이 아니라 언론이 그 네 번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요. 그 언론 권력이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마치 입법부가 점점점 강해져서 의회 독재처럼 되어가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변방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 점점점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좌파들이나 혹은 그 좀 편협한 사람들은 흔히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돈이다 그리고 권력이다 뭐 이러면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죠. 아시다시피 권력이란 게 그 자체로는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실 어떻게 쓰냐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권력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까? 제대로만 쓰여진다면.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문민정부 이후에 점차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게 행정과 사법에까지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특히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또 언론계에 있던 사람들이 정권에 진출을 하고 권력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하면서 이게 점점 더 이제 이런 성향이 강해졌는데 이 언론들이 자기들이 띄워줬던 정치인이나 또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람을 어떤 요직에 앉혀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이제 공공연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담은 기사를 내놓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좀 안 듣는다 싶으면 거침없이 비판의 기사를 써댄 거죠. 그러니까 그 언론 기사가 정당한 비판 또는 그 정당한 분석 이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성향이 다르다 이러면은 그 펜대를 마치 이 총과 같이 총칼처럼 휘두르기 시작을 했다고나 할까요? 뭐 그렇게 된 건데요. 정치부 기자들이 특히 이 정치인들과 권력층과 자주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의 말에 이제 기우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인간이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문제는 자신하고 가까운 진영이라든지 그런 정치인들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기사를 내놓고 일종의 장사를 또 하고 하는 일이 문민정부 이후에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가 또 자기들이 언론이라는 그 본분을 버리고 이제 정치에 뛰어들어서 권력을 또 쫓아가는 이런 일이 또 빈번해지고 그러면서 일부 기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언론사 정치부라는 게요. 점차 정치 집단 그리고 이 권력에 빌붙거나 또는 권력과 결탁해서 기사를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자기들이 항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언론사 정치부의 분위기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요, 20년 전에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이미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을 대하는 그 언론사 기자들, 파견 기자들의 태도는 자기들의 기사를 만드는데 협조해주는 그런 어떤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그 공무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부리는 사람 정도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뭐 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출장을 간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그 기자들을 완전히 상전처럼 받들어 모셔야 되는 분위기를 제가 봐서 제가 뭐 막 야단친 경우도 있었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또는 자기들에게 잘하는 그 공무원들의 승진을 청탁을 또 해오고 이런 경우가 제가 직접 겪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취재를 하는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과 또는 자기들이 맡은 그 정당의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권력화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이 좌파 정권 이후에 조선일보가 상당히 세대 교체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선일보 역시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점차로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2000년대 들어서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조선일보가
정치하고 인사에 관여하려는 습성은 변하지 않고 이제 이어집니다. 세대 교체가 된 조선일보 기자들은 선배들의 그 정치적 편향성에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고 비판을 많이 한 편이었고, 그랬는데도 자기들이 그 점을 많이 따라간 거죠. 닮아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조선일보가 자기들도 모르게 권력화되고 정권의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서서히 이게 좀 편향적 신문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대한 거부감도 이제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조선일보 주필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비리에 연루돼서 형사처벌에 지금 대상이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 조선일보 권력화의 한 단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점 때문에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많은 보수 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문재인 정권의 문제로 좀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 며칠 전에 지시한 그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 문제, 이거를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게 이념적 투쟁의 한 전개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4대강 사업 감사는 문 대통령의 그 지지 진영 그리고 지지자들의 속풀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다가 지금 이런 게 나온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보수 정권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닥달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뽑아주었던 그 지지자들의 속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지지층을 그리고 한층 더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은 지지층을 다지고 그 지지층이 이념적으로 적개심을 가졌던 사람이나 그 사업에 대한 그 조사로서 일종의 이념적 투쟁의 방법으로 이것이 선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둘째는 보수 정권을 상징하는 그런 사업과 인물들을 폄훼하고 처벌함으로써 그런 사업과 함께 그 정신적 가치를 말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4대강 사업의 그 개시 과정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뭔가 흠집을 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은 건데요. 이 칼끝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짐작하듯이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의 그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바로 뭐 수중보를 철거한다든지 그렇게 여론을 또 이제 끌고 가면서 보수 정권이 이룩했던 사업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행동을 그 그러니까 합리화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이 과거 정권에서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 머릿속에서 그 기억을 없애버리려는 그런 그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비리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게요. 하다 보면은 위정자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밑에 그 한두 사람이 딴 마음을 걷고 자기 뱃속을 채우려고 작정을 한다면은 그 뭐 뭔가 문제가 한두 가지 드러날 수가 있고 한 것은 뭐 어떤 정권, 어떤 그 사업이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지난 그 탄핵 과정에서 언론이나 또 검찰이나 특검이 보였던 그대로 이 4대 강 사업을 만약에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개인 비리나 실수라는 것은 무더기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탄핵 과정에서 그 언론이 쏟아냈던 그 숱한 허위 보도와 조작 이걸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 분위기가 이끌어져 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또 사람을 닥치는 대로 구속을 시키고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이 보수는 전부 비리투성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거의 뭐 엄청난 비약이고 나라가 또 한바탕 시끄러울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그 짓거리들의 기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정책은 이제 한 예로 그렇고요. 인사 문제를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뭐 이미 뭐 여러 인사가 다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죠. 과거에 문재인이 뭐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논문 표절이라든지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그 허접한 이 불법 행위자들은 전부 배제하겠다 이러고 떠든 바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거기는 인재가 없는 것인지 지금 임명한 사람들이 다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공연히 제가 뭐 문재인 정권의 인사에 대해서 딴죽을 거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검찰 인사가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검사를 내정을 했는데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검찰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발이 커서 지금 검찰이 뒤숭숭하다고 하는데 대단히 무리한 인사입니다. 이게. 좌편향 언론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도 놀랍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검찰총장이나 차장까지도 없이 수뇌부가 아예 없는 이 검찰에서 원래 이런 지검장급을 임명할 때는 검찰총장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게 돼 있는 그 엄격한 절차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다 깡무시돼 있고 이 인사 자체가 무리하기 때문에 좌편향 매체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검사를 보면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으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탄핵 국면에서는 특검의 최순실 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을 했었고 이 특검의 수사가 올바로 한 수사냐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도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최순실 씨 그 관련 수사가 옳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대단히 편향적인 사람이라고 찍혀버린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정치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게 거의 다 서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그 중앙지검의 수장이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정치, 경제, 선거, 공안 사건을 사실상 도맡아 하는 그 부서고 거기에 장이라는 겁니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검 중수부의 역할까지도 중앙지검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같은 그런 이미 편향적이라고 다 간주되고 있는 이런 논란의 인물을 중앙지검장으로 그냥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임명을 한 거. 이거 자체는 사실 이 인물을 대검 중수부장에 앉힌 것과 같은 그런 정치적으로는 공정성 시비를 당연히 불러오는 이런 인사라는 거죠. 문재인이 검찰의 기수 서열 이걸 다 파괴하고 수뇌부도 없는데 인사의 원칙까지 다 무시하면서
서둘러서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에 내정을 한 것은 현재 그 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이 최순실, 즉 이 최서원 씨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 라는 그 암묵적인 지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 최서원 씨 사건이 지금 증거가 하나도 지금 나오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면서 내세웠던 증거가 지금 다 무효화되고 있는 이런 재판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최서원이 무죄로 판결이 난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가 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아예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 사건의 추가 수사를 원활히 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건데요. 박근혜 정권 붕괴가 사실상은 그 언론들이 최순실 씨에 대한 의혹을 상당히 뭐 어떤 경우는 완전 조작 기사까지 내면서 왜곡, 조작, 과장하고 여기에 이제 촛불 세력까지 나서고 그리고 여기에 그 검찰과 법원, 정치권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빚어진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붕괴가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탄생의 계기가 됐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 최순실 씨 사건에서 이제 무죄가 나오면은 당연히 문재인 정권이 치명타를 입게 되고 정권의 정당성까지도 지금 흔들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은 최순실 씨하고 박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을 이제 앉혀서 지금 어떤 것들을 또 지금 잡아낼지 모르겠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뒤지고 탈탈 털어도 지금까지 합리적인 증거를 못 내놓고 있는데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에 내세운 것이 결국 최순실 박근혜 유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실제 권한에서 검찰 전체에서 제2인자가 바로 이 중앙지검장이라고 꼽히는 자리인데 이 중앙지검장을 특정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서 임명을 했다. 이게 명백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사입니까 이게. 검찰이 지금 내부가 흉흉해서 일이 잘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비판해야 되는 조중동이 지금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대체로 환영 일색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언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 동아의 윤석열에 대한 보도는 그야말로 아주 드라이하게 사실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드라이하다는 게 청와대가 발표한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환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도 비판이 없으니까. 박근혜 정권 초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사설이고 뭐 기사고 인사 문제 하나 날 때마다 집요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작은 소소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그 인사를 발목을 잡았습니다. 뭘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 청와대 측의 발표를 조금 받아 쓰고는 전부 다 뭐 할 말이 없으면 감동이 없다. 심지어 불통 인사까지 하면서 이게 사실은 뭐 언론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또는 언론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부 그런 지적들을 하면서 끝에다가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요 따위로 이제 글을 붙이고 했습니다. 그건 개인의 그 기자의 느낌인데 이런 것을 버젓이 사설에까지 막 갖다 붙이고 했는데 개인 칼럼인지 이게 기사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는 이 과거에 그랬던 불과 3년 전에 그랬던 이 조선일보가 그냥 청와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기사도 하나씩 이제 끼워 넣었는데, 이를테면 전효옥이라는 그 사람이, 뭐 전 의원이죠.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옮겨오면서 기사화하는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를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인사 하나하나에 그 정권이 그 갖고 있는 의도라든지 또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일개 개인, 뭐 전 의원이라고 해봤자 벌써 그게 몇 년 전이고, 개인의 페이스북 아닙니까? 여기 글을 갖다가 기사화를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그 우호적인 기사거리를 한참 찾았다는 그런 느낌까지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기사를 그걸 보면은 이 전효욱이가 그랬죠. 저의 이상형 검사인 윤석열 검사가 검찰 개혁 선봉에 선 것에 대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사로 쓴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소리 해놓은 거를 그대로 기사를 갖다 씁니다. 저는 요즘 기사들이 홍보 대행사가 보내주는 보도자료 받아쓰기 하는 거, 아니면 이런 그 말빨 있는 사람들이 쓴 페이스북에서 나온 글 같은 거 옮겨다 쓰고, 자기들의 그 기사는 도대체 뭘 갖다 쓰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조선일보는 윤석열 인사에 대해서 사설에서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드러난 모양만 보면 검찰을 장악하고 부리던 과거의 청와대보다 더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한마디 딱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설의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요 말 말고는 윤석열 검사가 뭐 강골이라느니 이러면서 호의적인 태도를 또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지금 이 언론들이 정권의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거 말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한두 마디 비판 간신히 섞고는 덕담을 그 몇 배를 이제 섞어 넣어가지고 쓰는 게 요즘 그 조선일보 사설의 행태입니다. 윤석열 검사를 보면은 그 몇 년 전에 이 자신의 동거녀와 장모 문제로 해서 내부 감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는 뭐 사생활에서나 또는 성향 면에서나,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감찰 조사로 해가지고 좌천성 발령이 났었다. 이렇게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발언한 적이 있는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감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몇몇 매체가 보도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은, 현직에 있었던 그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그 이유가 국회에서 위증 혐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의 그 내용의 그 뭐 위증이다 이렇게 된 그 핵심 사안은 따지고 보면은 아주 경미한 말실수에 불과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위증이라고 구속을 시켰는데, 윤석열 검사의 경우는 사안 자체도 사실 중요한 사안이고 명백하게 그 엄연한 그 위증의 혐의가 있는 사실인데, 언론이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 위증 의혹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구속이 되고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고, 제가 언론이 전혀 이거 적지를 않고 있는데, 근데 또 이 조선일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한 짓을 보면은 그 우병우 수석의 아들의 소소한 신상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트집 잡지 않았습니까? 이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편향성이 아주 짙은 그런 인물의 페이스북까지 그런 글까지 기사화해 가면서 아예 띄워주고 있고 이중 의혹 같은 것은 아예 관심에도 두고 있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조선일보가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단순하게 지금 좌경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앙일보의 경우는 사주가 아예 뭐 내놓고 그냥 그 문재인 정권의 특보를 맡고 특사를 뭐 맡고 있고 하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조선동아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조선동아의 경우에 저는 좌경화된 면도 있지만 그럼 도대체 이들이 왜 그러느냐? 저는 문재인 정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의 좌파 정권은 세무조사를 아주 세게 하면서 조중동을 호되게 때렸습니다. 사주들이 이때 다 구속이 됐고 또 신문사 데스크들, 편집 책임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좌파 정권의 친화적인 인물로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다 교체가 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편향적 관념을 지닌 기자들이 이제 많이 뽑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다 보니까 좌파 정권이라면은 사실 정권 자체가 언론이고 뭐고 길들이기를 아주 내놓고 하고 칼을 잘 휘두르는데 그 정권을 지지하는 지지층도 아주 보통 별난 게 아니잖아요. 요즘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이 일부 좌파 매체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부인을 김정숙 여사라고 썼다 해가지고 영부인이라고 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아주 막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금 시끄럽고 그렇던데 여기에 그 말하자면 친문 문파들이 격렬한 항의를 해가지고 그 해당 기사가 아주 내려졌습니다. 이럴 정도니까 또 언론들이 이런 극성 문파들을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면도 있는 거죠. 언론이 그런 극성 지지자들을 비판하면서도 친박들하고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친박하고는 달리 이 친문들의 경우는 수뇌부가 없이 아주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굳이 친박을 언급하면서 친박을 깎아내리고 친문을 지켜 세우는 이런 행태를 또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정권 초기죠. 정권 초기이긴 합니다만은 조중동이 문재인 정권을 감싸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기자들의 상당수가 좌편향적인 면이 있어서인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재인의 정권 자체를 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지난 그 탄핵 국면에서 최서원 씨에 대해서 온갖 조작, 왜곡 보도를 오보를 했던 그 언론들 그중에서 조선일보는 그야말로 독자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재구독을 요청하고 자기들은 권력을 감시한 것뿐이다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변을 늘어놓기도 하고 했었는데 조선일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온 그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그 과거 이전에 쭉 이렇게 보면은 진짜 권력에는 늘 눈치를 봤다는 거죠. 힘세다, 자기들이 당할 것 같다 이러면은 그 과거 어느 때, 일제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들겨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 권력에게는 꼬리를 내렸다. 그리고 이제 좀 때려도 되겠다. 이런 그 무늬만 좀 있어 보이는 권력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그런 펜대를 휘둘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인사 문제 정말 문제 많습니다. 윤석열, 장하성, 김상조, 문정인, 이런 사람들, 강경화, 이런 사람들 내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꼭 하나씩 짚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 인사는
자기들이 말하는 그 표에 붙어 있는 대로 함께 갑시다. 뭐 국민통합 이런 그 형의 미래지향적인 그 인사는 전혀 아니다. 과거를 파헤치기 위한 과거지향적이고 국민을 쪼개놓는 분열적인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만을 위한 보복성 인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왜 조중동이 침묵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강해 보이는 자에게는 굴복하고 약해 보이는 자에게는 마구 때리는 이들의 고질적인 습성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조중동의 행태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보자면은 그동안 좌파에게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언론의 목소리가 거의 언론이라고 우리가 뭐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다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북한의 그 언론 환경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좌파에 길들여진 언론들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중동의 이 심각한 문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용 칼럼이었습니다.